고전 문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전 문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고전 문학에서 특히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해석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현대시하고. 시의 화자, 정서, 상황, 태도 이런 것들 구별해서 문제를 푸는 것. 그것은 현대시와 고전시가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해석이 어려워서 머리가 아프다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고전 시가는 완벽하게 100% 해석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마치 영어 단어 외우듯이 1번에서 100번까지 정리를 해 둔 것을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잘 나오는 단어들 100가지. 영어 단어 외우듯이 여러분들이 일부러 외우려고 안 하더라도 손에서 이렇게 놓지 않고 보다 보면 눈에 들어올 거고요. 가잘. 가잘이라는 게 뭐냐? 가잘. 1번에 나와 있는 가잘. 자, 이게 뭐예요? 세모인데 반치음이라고 그래요. 반치음이면 사도 아니고 자도 아니고 자 이런 좀 특이한 발음을 내야 돼요. 이렇게 소리 내다 보면 좀 웃음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가을이라는 겁니다. 가을, 계절 가을.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돼요? 하고 따지지 말고 그냥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리물 해서 나리나리 개나리 뭐 그런 노래도 있죠. 나리는 원래 옛날 말로는 이게 시냇물이라는 거예요. 시내. 물은 생략이 됐고요. 나리가 바로 시내다. 이렇게 고전에 나오는 말을 잘 나오는 말들 예를 들어 알아보았는데 자, 찬기파랑가라고 하는 작품 조금 이따 할 건데요. 여기 나와요. 새파른 나리여의 기랑이 지지 이슈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다 알죠, 여러분들? 바다가 옛날에 고에서는 바라. 자, 그럼 딱 점 하나 찍은 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아래 아라고 그래서 아와 어의 중간 정도. 발음하면 이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현대말로 바다가 돼요. 자, 바다 해서 이것도 어디에 나오느냐? 청산별곡. 청산별곡이라고 유명한 고려소교에 나옵니다. 살얼이 살얼이 났다, 발 아래 살얼이 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문. 지문하고 온. 자, 지문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치면 천이라는 거예요. 천. 숫자, 천이라는 소리고요. 온이라는 거는 100, 100, 일십, 백천만 할 때 100 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될 것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5개만 정리해 보았고 나머지는 100가지 단어를 외우듯이 반드시 알아두시면 고전 문학을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필독해야 될 그런 작품들을 같이 분석해보고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제망매가, 두 번째는 안민가, 세 번째는 찬기 파랑가라고 하는 독특한 제목을 가진 고전 시가들입니다. 첫 번째 제망매가를 보십시오. 보시면 일단은 해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생사기란 이에 이샴에 머뭇거리고, 이 말은 삶과 죽음의 길은 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난 가나다 말도 못다 이루고 가난 있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갔는가 어느 가잘 이른 바람에 이에 더해 떨어질 잎다이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하단 가지라 나고 가는 곳 못 아룬더 같은 가지에 나고서도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아, 미타차라 맛보을라 도닦아 기들이고다. 아, 극락세계에서 만나볼 나는 불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자, 이거는요, 월명사라고 하는 스님이 지으신 작품입니다. 자, 신라시대의 월명사라고 하는
일단 작가는 월명사고요. 실제로 이분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자기 누이 동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쓴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죽은 누이를 위해서 지었는데 제막매가라고 해서 여기에는 어떠한 배경설화가 있습니다. 배경설화를 한번 보실까요? 죽은 누이를 위하여 제막매가를 지어 불렀더니 갑자기 바람이 막 일어나 광풍이 일면서 지전이 서쪽으로 쫙 날아갔대요. 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어떤 배경설화인데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어떤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행의 나는 가나다 말도, 여기서 나는 누굴까? 나는 주체가 누이입니다. 누이. 나는 갑니다 라는 말도 먼저 간다는 얘기죠. 그 누이가 한 말이고 못다 느리고 가난이 있고, 그래서 어느 가잘 이른 바람에, 이른 바람이라는 거는 이제 너무 빨리 갔다, 요절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요절했다. 이에 더해 뜨러들 립다, 립갓 해서 이거는 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하단 가지라 나고를 보세요. 하단 가지가 뭘까? 한 가지라는 건데 여기서는 같은 부모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에 많은 잎새가 열려 있죠. 옛말에 가지 많은 그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렇게 나무를 보면은 그 잎사귀들이 막 있는데 그걸 여기서는 자식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이거는 잎이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가지라 나고, 하단가지라는 거 하단가지, 한 가지, 같은, 여기서 났다는 건 한 부모, 같은 부모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부모. 가농곰 모다룬려. 왜 모르겠어요? 저승길을 가본 적이 없는 화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어떤 식으로 이 슬픔을 극복을 하고 있는가가 나와 있죠. 아야 미타차라 맛보올라. 미타찰이라는 거는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자, 일단 월명사라는 이 작가가 스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불교적인 정신을 깔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극락세계를 말하겠죠. 극락세계는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천국 같은 그런 곳이죠. 거기에서 맛보올라. 누구를 맛봐? 누굴 만난다? 이건 누이와 이제 먼 훗날 내세에서 만난다 해서 내세에 관한 소망을 말합니다. 도 닦아 기다리고다는 불도를 닦아서 기다리겠다 해서 결국 그 사별의 슬픔을 종교적인 그런 가치로 승화시켰다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인 19채 향가입니다. 19채 향가라고 하고요. 자, 향가는 종류가 사구채도 있고, 그 다음에 팔구채도 있고, 그 다음 19채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19채가 가장 완성된 형태입니다. 향가 중에서는. 다른 말로 산회가라고 그래요. 산회가라고도 그러는데 완성이 되었다. 향가에서는 가장 완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고요. 자, 이 시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서는 그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그 시적 화자의 그 슬픔과 그런 애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죠. 그리고 그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인간고를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작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안민가. 자, 편할 안자의 백성 민자입니다. 이건 누가 썼느냐? 충담사라고 하는 역시 승려가 썼어요. 충담사. 이거는 작가가 누구다? 충담사. 그 다음에 배우게 될 창기파랑가도 역시 같은 작가가 쓴 겁니다. 자, 충담사라고 하는 거는 이분은 신라시대의 역시 승려님이신데 여기서는 일단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구는 업이여, 시는 다샤샬 어시여. 좀 발음이 이상하죠. 미난 어란 아이고 하샬디. 자, 이게 뭐냐면요, 임금은 아버지요, 그 다음에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민이 다샬 알고다. 백성들이 나라의 사랑을 알 것입니다. 구물다이 살손 물생.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들은 아흘 먹이
다사라. 이를 먹임으로써 다스려져. 이따 할 바리곡 어디 갈때어 할띠. 이거는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랴? 라고 백성들이 말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나락 디니디 알고다. 나라가 유지될 줄을 아실 것입니다. 아우 군다이 신다이 민 나락 태평한이 있다. 아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답게 처신한다면 나라안이 태평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안민가 자 이거는 나라를 그 태평하게 하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고요. 주제가 뭐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가 뭐다?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책.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책. 자, 방책은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역시 이것도 19채 향가가 되겠습니다. 19채 향가. 세 번째는 뭐다? 똑같아요. 제막매가처럼 형식은 19채. 자, 그리고 여기 어떤 향가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안민가의 특징이 있다면 직설적인 어법을 썼어요. 뭐 말을 돌려 말하거나 어떤 시적인 은유라든가 그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직설적인 어법이고 논리적인 그런 어법을 썼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민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경설화가 나와 있죠. 배경설화 한 번씩 읽어보세요. 왕은 아비고 신하는 어미고 백성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충담사의 어떤 인격을 또 말하고자 한 것도 있는데 이 내용을 볼 때 왕이 이 노래를 딱 듣고서는 감동을 해가지고 충담사가 이 노래를 한 거를 듣고 감동을 해서 왕사로 모시려고 했어요. 충담사를. 그런데 충담사가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담사의 어떤 겸손한 면이 드러나 있는 그런 글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작품을 보세요. 찬기 파랑가. 자, 제목을 보면 찬양하다. 누구를? 기파랑을. 기파랑은 사람 이름입니다. 열침에 나토얀 다리 흰구름 조초 떠가 난 안디야. 자, 이거는 구름 장막을 열어젖힘에 나타난 다리. 흰구름 따라 서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새파란 나리여에 기랑이 즈시 이슈라. 새파란 냇가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일로 날이 제벽히 낭의 디니 다샤온 마자미 가찰 존노하죠. 외국어 하는 것 같죠? 이로부터 냇가 조약의 낭, 즉 기파랑에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련다. 아으 작가지 높아 서리 못 누올 화반이여. 아으 작가지 높아 서리를 모를 화랑이여.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지금 보니까 기파랑이라는 사람을 1, 2, 3행까지는 뭐에 비유했다? 달에다 비유해서 달. 첫 번째는 달에다 비유. 첫 번째는 비유가 달. 그랬다가 또 그 다음에는 3, 4, 5행을 보세요. 뭐에 비유했다? 날이 제벽히 해서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에 냇물. 나리가 바로 냇물을 말해요. 그래서 냇물에다가 빗대었습니다. 그 다음에 냇물. 그 다음 뭐에다가 비유를 했을까요? 세 번째 낭이 디니시냐오 다샤온부터 존나저는 특별히 비유한 건 없고 인품을 추모했습니다. 기파랑의 인품을 추모했고요. 마음을 따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두 행을 보면 인품을 또 찬양했죠. 작가지 높아 작가지가 높아 서리를 모를 화랑이여 해서 그 기파랑의 인품을 높은 작가지에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로 결국은 마치고 있는데 서정성이 매우 강합니다. 서정성이 강하려면 비유를 해야 되고 어떤 그 작가의 감정이 잘 드러나야 되는데 제막매가처럼 맨 처음에 했던 제막매가처럼 어떤 슬픔을 드러냈고 이거는 예찬하는 그런 감성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서정성이 돋보인다 해서 향가 중에서 백미다. 백미가 뭔지 아세요? 백미는 으뜸, 최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고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것도 역시 형식은 19채입니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다 뭐다? 19채. 그 다음에 지은이는 충담사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충담사가 지었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가 다 산회가겠죠? 산회가 19채 한가는 산회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작품을 볼 적에는 특징이 뭐가 있느냐? 문답법을 썼습니다. 묻고 대답하는 형식이죠. 누구한테 물었느냐? 화자가 자연물 중에 달한테 물었어. 맨 처음에 달한테 흰 구름 따라 서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인품을 찬양하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기파랑의 인품을 누구나 따라가야 한다라고 추모하고 있습니다. 왜? 서리조차 모르는 높은 작가지로까지 묘사를 함으로써 기파랑을 이렇게 높여준 그런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문제를 풀면서 현대시하고 별로 그렇게 다를 게 없구나라는 거를 몸소 느끼게 되실 겁니다. 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망매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일까요? 자, 1번을 보면 무상감에 의한 절망적 어조가 강하다. 어때요? 땡, 틀렸죠. 절망적인 어조가 아닙니다. 자, 절망을 한 게 아니라 시의 화자의 태도를 묻는 건데 이거는 어때요? 시의 화자의 태도는 현대시나 고전이나 다 찾아보면은 마찬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그 누이를 잃은 아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다고 했으니까 절망이 아니라 신앙으로 극복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보십시다. 2번. 작품 내 독자의 관계에서 이 작품을 감상한 것은 맞는 걸 고르라는 얘기예요.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사별의 슬픔을 내세에서 다시 만날 기약으로 극복한 선인들의 드높은 정신세계는 이건 어느 작품? 가작품, 제망매가죠. 충동적인 현대인의 행동 양식을 되돌아보게 한다. 맞습니다. 나머지 1, 2, 4, 5번은 다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A부터 E 중 기억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기억은 뭐예요? 결국은 기억은 일찍이 죽은 누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암시하는 표현은 몇 번? 3번이죠. 이에 더해 떠들 립다이. 자, 떨어지는 잎이 아까 얘기했죠? 뭐다? 사람을 얘기하고 한 나무에 난 그 형제들을 말한 거니까 결국은 이게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나 다의 차이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안민가하고 창기파랑가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공통점이나 차이점 비교하는 거 역시 현대시와 다를 게 없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나는 직설적인 설득. 그 다음 다는 영탄적인 소망. 자, 영탄이라고 하는 거는 감탄하듯이 나가는 거죠. 감탄하듯이 기파랑을 화반이요. 이런 식으로 쫀누아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렇게 예찬하는 듯한 어조. 이걸 말한 거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십시다. 다음을 바탕으로 나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자, 이게 보기가 나오는 것도 역시 현대시랑 똑같죠. 보기부터 그러면 해석을 하고 현대시랑 똑같이 보기부터 해석을 하고 그 다음 본문에 그거를 대입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말하기를 짐이 일찍이 대사가 기파랑을 찬미하여 사내가를 지어 그 뜻이 매우 높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런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짐을 위해 안민가를 지어라 하였다. 승이 곧바로 왕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치니 왕이 아름답게 여겨 왕사에 봉하였으나 승이 제배하고 받지 않았다. 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안민가를 지은 사람 누구예요? 충담사가 실제로 이거를 지었을 때 왕이 너무나 잘 지었다 해서 반한 거야. 반해서 왕사로 봉했다. 왕사라고 하는 건 높은 벼슬인데 하라고 했는데도 받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를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보기에서 찾아보시면 몇 번일까요? 4번이죠. 왕이 지나가는 승려를 붙들고 노래를 청한 것으로 보아.
이 노래는 왕이 노래로서 민심을 수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 같다. 자, 왕이라고 하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 지나가는 승려를 그야말로 뭐 파괴 승일 수도 있는데 잡고서는 이렇게 청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말하겠어요? 당시에 정치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말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6번을 보세요. 다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창기파란가. 자, 몇 번일까요? 3번이죠. 과거를 회상, 이게 틀렸겠죠?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찬기파랑가라는 그 제목처럼 기파랑을 찬양하면서 달과의 문답 형식으로 기파랑의 인격을 추모하는 건데 과거에 추모했고 지금은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아주 진취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분석을 해보았고 문제풀이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느낀 게 있을 거예요. 물론 몇 가지 해본 건 아니지만 그 현대시나 고전시가나 공통점이 있죠. 문제를 풀 때 어떤 패턴은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석만 어느 정도 하면 그렇게 크게 현대시의 공부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지문을 더 보겠습니다. 진도망가, 제망매가, 서경별곡 세 가지 작품을 볼 건데요. 자, 제망매가는 아까 봤던 거죠. 제망매가 봤던 거고 진도망가부터 보시면 진도망가는 삼천갑자 동방삭은 삼천갑자 살았는데 윤에 나는 100년도 못 살아. 그 다음 자, 에는 생략할게요. 똑같은 발음이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사람은 삼천갑자를 살았다. 삼천갑자는 매우 긴 시간을 말하는데 나는 100년도 못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일종의 푸념을 하는 듯한 어조죠. 구름도 쉬어 넘고 날짐승도 쉬어가는 심산유곡을 어이를 갈고, 심산유곡이라는 거는 깊은 산을 말합니다. 아주 깊은 산속. 자, 여기까지 보면 뭐 이어는 그다지 해석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옛 늙은이 말 들으면 북망산이 멀다드니 오날 보니 앞동산이 북망. 자, 북망산 간다 그런 말 들어봤나요? 북망산 가셨어요. 이거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 말인데 실제로 어떤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구를 보면요 북쪽이 이렇게 큰 공간이 비어 있대요. 그래서 북망산 같다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북쪽 갔다 이 말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저승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못 가겠네 쉬어나 가자 한 번 가면 못 오는 길을 어이를 갈거나 심산 험로를 어이를 갈고 육진 장포 일곱매로 상하로 질끔 매고 생이 타고 아주 가네. 자, 생이 타고 간다. 생이는 다른 말로 상여입니다. 상여. 자, 상여라고 하는 거는 언제 매죠? 사람이 죽었을 때 맵니다. 상여를 이렇게 죽었을 때 여러분들 사극을 보면 이렇게 사람 죽었을 때 이렇게 막 매고 소리 내고 하죠.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 기뻐서 하는 노래는 당연히 아니죠. 곡소리를 하는 겁니다. 곡소리라고 그러는데 상여를 메고 가면서 내는 소리가 여기 1년에 애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애소리라고 그래요. 애소리. 자, 지금 가의 진도망가라는 이 작품을 보면 실제로 진도라고 하는 지명, 전라남도에 있는 진도라고 하는 지명에서 전해지는 이거는 종류가 뭐다? 상여소리입니다. 종류는 상여소리. 사람이 죽었을 때 메고 가는 상여. 이거를 메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애 소리를 내면서 가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특히 만가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민요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 어떤 민요냐 상도꾼들이 상여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여 소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만가는 상여 소리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고전을 공부하다가 보면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향가도 배우고 시가도 배우고 가사도 배우고 다양하게 접하게 될 거예요. 또 시조에서도 평시조가 있고 사설시조가 있고 또 그 차이점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일단 뭐 주제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상여소리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작품은 조금 전에 했던 거죠. 제망매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누이를 잃은 슬픔을 지은 노래입니다. 월명사가.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 작품이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서경별곡. 서경별곡이라는 거는 우리 그 문학사에 아주 길이 남는 중요한 작품이니까 꼼꼼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거는 서경이라는 곳이 지명 이름이에요. 현재는 지금으로 치면 평양이라고 봐야 돼. 이북에 있는 평양. 그래서 그 서경에서의 노래다 해서 평양별곡이라는 말하고 어떻게 보면 같죠. 뭐 냉면도 평양냉면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구슬이 아질과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이거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들이. 자, 이거는 계속 이제 밑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위 두어렁셩부터 다링들이. 이거는 후렴구입니다. 별 뜻은 없는 흥을 돋구기 위한 후렴구니까 여기 생략하도록 할게요. 기니딴 아질가 기니딴 그치리까 나난. 자, 이거는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지문해랄 아질가 지문해랄 외오검 여신달. 자,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죠. 임과 헤어져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지문해는 천년입니다. 맨 처음 시간에 지문 아까 이게 뭐라 그랬죠? 천이라고 아까 했었죠. 오는 백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해라는 거는 몇 년, 1년, 2년 할 때 해. 아질가. 지문해랄 아질가. 자, 아질가가 자꾸 나오죠? 아질가가 뭐지? 이거는 별 뜻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저 조율음에 해당이 됩니다. 아질가는 악류를 그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맞추기 위한 조율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별 뜻 없이 그냥 붙이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랩 같은 역할을 하죠. 위 두어렁셩 또 똑같은 후렴구 지나가고요. 신이 딴 아질가 신이 딴 그트리까 나난. 나난도 계속 나오죠. 나난 이것도 역시 후렴구고요. 그냥 어떤 리듬감을 살리기 위한 그런 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신이 딴 아질과 신이 딴 그트리까.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야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트리까는 서리법이죠.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1년을 볼 때 지금 시의 화자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때요? 여자죠. 어조를 보면 화자를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떤 그 가녀린 여자의 그런 어조가 보이죠. 여자가 헤어지기 싫어하는 그 사랑하는 임하고 헤어지기 싫어하는 그런 여성이구나. 자, 서경별곡은 작자가 누구다? 미상이에요, 미상. 미상이라는 건 누군지 모른다는 거고 보면은 여성이야. 시의 화자는 여성. 화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성이다. 어떻게 하느냐? 어조라든가 말투라든가 내용면에서 여성스럽죠. 그 다음에 또 시의 화자는 어떤 상황이다. 상황은 지금 헤어지는 거야. 이별. 누구랑? 사랑하는 님하고 이별하니까 어떤 태도를 보인다. 지금 1년까지만 봤을 때는 어떤 태도였다. 1년에서는 헤어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면서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임과 헤어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그래서 태도는 어떤 헤어지지 않으려는 의지죠. 의지도 보이고. 근데 이거는 의지가 아주 남성적인 의지는 아니고 여성적인 의지. 그 다음에 헤어짐을 지금 싫어해. 헤어짐을 막 거부해. 그런데 한 가지 보면은 느껴지는 게 예를 들어서 가시리 같은 거, 가시리 있고 나난 이런 작품이 이제 배울 건데요. 여성스러우면서도 어떤 태도가 있냐면 우리 한국적인 여인상 하면 어때요? 마치 김소울의 진달래꽃처럼 막 슬픈데도 못 잡고 혼자 괴로워하고 한맺히고 이런 게 우리 한국적인 여인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경별곡은 좀 어떻죠? 다르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앞서가는 여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연으로 내려가면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너분디 몰라셔. 자, 대동강 아는가? 대동강이 바로 여기서 배경입니다. 무슨 배경이다? 공간적인 배경. 대동강 너분디 몰라셔는 대동강이 넓은 줄을 몰라서 위 두러덩셩 이건 생략 비내어 아질가 비내어 노한다 샤공아. 자,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배를 젓는 사람이 바로 뱃사공이라고 그러죠. 사공아 하고 사공을 불렀네요. 위 두어렁셩 그 다음 밑에 니 가시 아질가 니 가시 럼난디 몰라셔. 자, 여기 참 파격적인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석을 해보면 알지만 네 아내가 바람핀 줄을 모르고 바람피는 건 다른 남성과 이제 사귀는 거죠. 또 안 좋은 도리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모습. 럼난디 몰라서가 바로 그런 걸 얘기해요. 도리에 벗어난 행위를 하는지 몰라서. 그것도 모르고. 넓이에 아질가 넓이에 연진다 샤공아. 다니는 몸에 배를 실었느냐 사공아. 자, 넓이에는 떠다니는 배라는 뜻이고요.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건너편 고질여 해서 대동강 건너편 고질여는 고질. 고질이 바로 꽃을이란 뜻이에요. 꽃. 예쁜 꽃 있잖아요. 여기서는 꽃이 누구를 비유했어요? 새로운 여인, 새로운 아리따운 여인을 비유한 겁니다. 배 타들면 아질가 배 타들면 겉꼬리이다 나난. 자, 잘 보시면 참 이 부분이 파격적인 또 부분인데 배를 타면 꺾을 것입니다. 무엇을 꺾어요? 꽃을. 누가 꺾는다는 거냐면 여자를 소유한다는 거를 꽃을 꺾는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여자를 소유한다는 거를. 시의 화자인 여성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배를 타고 건너가면 자기를 잊어버리고 다른 여성에게 눈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공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표현은 사실 이 시대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표현이거든요. 여성의 질투도 보여주고 있고 불안한 감정도 숨김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해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남녀 상열지사라고 그래요. 남녀 상열지사. 지금으로 치면은 노래 중에서 금지곡이 있죠. 금지곡이라고 보면 돼요. 금지곡은 왜 금지가 되죠? 어떤 좀 불건전한 거나 좀 거북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지를 시키듯이 지금 서경별곡이 문학사적으로는 상당히 아름다운 지금 가치를 띠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남녀 상열지사에 들어갔습니다. 남녀 상열지사 하면 대표적인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쌍화점, 만전춘, 이상곡 이렇게 작품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 대표적인 거고 서경별곡도 은근히 그 임에 대한 마음을 질투와 어떤 그런 불안한 심리를 여성의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배 타들면 겉꼬리이다. 이거는 골개미라고 하는 미도 보여줘요. 골개미가 뭘까? 골개미라는 거는 웃긴다는 겁니다. 해악이랑 조금 다른데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재미나는 유머를 말해요. 해악은 그냥 웃기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골개미는 노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랑이 강할수록 질투도 강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결국은 이 글은 주제가 이별의 슬픔이 되고요. 형식적인 특징을 볼 때는 삼음보의 332조가 되겠습니다. 구슬이 아질가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위 두어렁셩 다링들이 이렇게 두 번씩 끊는 삼음보가 되겠죠. 333조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을 지금 잘 봤는데 가시리에서 나온 여성과는 반대되는 여성이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훗날의 청산별곡과 함께 매우 창작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경별곡은 고려 소교 중에서도 여성의 진솔한 감정을 잘 드러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자, 답이 3번이죠. 망자. 망자는 죽은 사람을 말하고 망자를 화자로 설정했다. 죽음의 보편성을 드러냈다. 아니죠. 자, 그 다음 2번. 다음 관점에서 가부터 다를 평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보기를 보시고 이제 역시 이것도 끼워 맞추는 문제입니다. 김만중의 서포만필이라고 하는 그 글에 나와 있는 일부분인데요.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표현된 것이 말이요. 말의 가락이 있는 것이 시가 문부이다. 사방의 말이 비록 같지는 않더라도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각각 그 말에 따라서 가락을 맞춘다면 다 같이 천지를 감동시키고 귀신을 통할 수가 있는 것은 유독 중국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문은 자기 말을 버려두고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표현한 것이니 설사 아주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다. 여염집 골목길에서 나무꾼이나 물깃는 아낙네들이 에야디야 하며 서로 주고받는 노래가 비록 저속하다 하여도 그 진가를 따진다면 정녕 학사 대부들의 이른바 시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논할 수는 없다. 자, 김만중이라는 학자가 쓴 서포만필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보면 요약을 해봅시다. 뭘까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자를 오랫동안 쓴 나라고 지금도 물론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유한 우리 한글을 나와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정말 가치를 알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이 어느 걸까요? 자, 다 같은 경우에는 서경별곡이 진솔한 감정, 어떤 인간 본연의 진솔한 감정을 우리말로 잘 표현해서 좋군. 3번이 맞겠죠?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을 보세요. 다음은 나에 대한 설명이다. 작품 나에 대한 밑줄 친 누이를 가의 화자로 가정할 때 가와 나의 화자가 나눌 대화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좀 융통성 있게 여러분들이 상황 설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밑줄 친 누이를 가의 화자이다 가정을 한다. 그럴 때 가와 나의 화자가 나눌 대화. 그러면 가의 화자는 누이가 되고 나의 화자는 월명사가 되겠죠. 보기 어려운 것은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하여 제를 올리며 제망매가를 지어 불렀더니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 지전을 서쪽으로 날려보냈다고 한다. 지금 이거는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배경 설화입니다. 보기 어려운 것은 몇 번일까요? 답은 5번이 되겠죠. 광풍이 지전을 날린 것은 100년도 못 살고 떠나는 저의 분노 때문입니다. 자, 막 화가 났다? 화 때문에 확 지전이 날아간 게 아니라 그냥 아쉬움이죠. 이때의 감정은 분노는 아니겠죠. 그 다음 4번. 보기 달을 영상물로 제작하기 위해 제작진이 나눈 대화이다. 어색한 것은 서경별곡을 만약에 영상물로 제작한다. 재밌겠죠. 이상한 부분을 찾아보시면 몇 번일까요? 5번이죠. 여인이 임을 따르기 위해 배를 타고 대동강을 건너는 모습으로 마무리합시다.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거는 어울리지 않아요. 자, 배를 건너면 다른 여인에게 그 정을 주고 마음을 줄 거라고 지금 시의 화자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이 시에서 말하는 거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보기 지문들을 놓고 같이 분석을 하고 문제풀이를 해보았는데요. 고전이라는 게 막연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하나하나 풀어가면 어떻게 보면 현대시보다 훨씬 쉽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꼭 알아야 될 필독 어떤 작품들만 공부해도 점수가 나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시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또 많은 것들을 새로운 다양한 시들을 알아야 되지만 고전시가가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공부하기가 편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고전시가 주요 작품을 분석을 하고
같이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